오늘도 보조금 사업을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가셔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조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임기를 시작을 하시면서 우리 회장님들이 아마 보조금 사업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내 임기 내에 성공적인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보조금 사업의 실행 단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자료 수집이 중요한데요. 지역 봉사단체나 관공서의 자료를 참고를 하셔야 하고요. 해외 자매클럽의 제안서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발굴하실 때 우리는 꼭 지역사회의 필요성, 문제성을 확인을 하시고 사업을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분들은 꼭 나의 시각, 이런 게 필요할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는 나의 시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조금 사업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받을 수 있는 선물과도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선물을 준비할 때도 우리 아이가 뭘 갖고 싶어 할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아이야, 너는 이번에는 뭘 받고 싶니? 하고 산타클로스한테 편지 한번 써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지를 쓰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아이가 절실하게 갖고 싶어하는 게 뭔지 궁금하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원래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를 하고 이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만 불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 프로젝트에 지역사회에서 절실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 감동도 떨어지고 프로젝트의 임팩트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필요평가서로 필요한 프로젝트를 찾아내시고 나면은요, 우리 보조금위원회와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수원 3지역, 저도 현 회장입니다. 그다음 그 수원 3지역에서 우리가 이번 회기에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 회의를 한번 했는데요. 우리 저기 계시는 회장님 한 분이 우리 필리핀에 한 2억만 주면 학교를 만들 수 있는데 학교 하나 지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계속 우리 위원장님들 말씀하셨는데 학교 짓는 거, 건물 짓는 거는 우리가 글로벌 보조금 사업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단 하나 건물 짓는 게 하나 허용되는 게 있습니다. 화장실은 건물 짓는 게 허용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화장실을 짓는다. 그러면은 화장실을 짓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 화장실을 지으실 때는요. 남녀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 설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꼭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지는 어떻게 제공될 것인지 그리고 이 화장실에 대한 보수 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유지 계획서가 같이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시면 이러한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안 됩니다 하고 알려드리는데 처음부터 안 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 역시 글로벌 보조금은 어렵다 생각하시고 쉽게 포기를 하십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려울 때는 무조건 전화 주시고 가능성 여부부터 점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전 검토를 받기 위해서는 글로벌 보조금 템플릿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협력단체의 제안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사전 검토를 요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조금위원회와 사업성 검토하실 때만 사용을 하시고요. 우리 TRF의 우리 메디안 담당자한테 사전 검토를 받을 때에는 글로벌 보조금 템플릿이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글로벌 보조금 템플릿만 넣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이다, 직업 교육이다, 그러면은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수혜자는 어떻게 되고 또 어떠한 강사진들이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메리안 담당자의 사전 검토로 이루어진 그런 프로젝트는요. 최근 3년간 100%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프로젝트를 접근하지 마시고요. 좀 더 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글로벌 보조금은 초점 분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초점 분야의 중요성은 초점 분야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성공적인 보조금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초점 분야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목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쟁 예방 및
평화 부축 및 분쟁 예방입니다. 예, 이 프로젝트는 취약계층을 사회에 통합시키고, 예, 하나가 더 있지. 예, 그 다음에 분쟁 및 전환에 대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있는데요. 우리가 패치 교육에서 우리가 저녁에 지역별 장기자랑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수원 지역이 이제 이 초점 분야에 대한 장기자랑을 준비를 해가지고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연습할 때 제가 갔더니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는 반전쟁보를 막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요. 이 초점 분야는 우리가 뭐 분단국가에 살다 보니까 자꾸 전쟁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 초점 분야는 지역 내의 갈등, 가족 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전쟁 난민들의 전쟁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고 다문화 가족의 심리치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금 수원시, 평택시, 오산시에 학대 피해 아동 심리치료를 위해 가지고 3년간 4억 5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던 맥키널리 회장님께서도 정신건강의 우선두기라고 요번에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예방적 돌봄과 치료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수원시 학대 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을 만들 때요.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를 하나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쉼터에 보호 중에 있는 아이였는데요.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딸을 언니한테 양육비를 주고 맡겼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사촌 오빠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 사촌 오빠들한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스승님한테 얘기를 하고 스승님께서 쉼터로 보내서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요. 학교도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화장실에서 자기 머리카락만 뽑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자한테 이 머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머리를 뽑는 자위를 했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재는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로 이제 건강히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보조금 사업이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질병 예방 및 치료가 있습니다. 질병 예방 및 치료는 이제 의료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전염병을 차단하고 보건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신체 장애에 대한 재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의료적 역량 강화 사업, 의료 장비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선천성 심장질환 수술비 지원을 하였고요. 청각 장애 후 언어 훈련 지원, 그 다음에 장애 후 재활 지원, 운동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무궁화클럽에서 장애인 재활 운동기구를 지원한 사업인데요. 혹시 평택무궁화클럽 여기 회장님 계실까요? 네, 안 계시죠? 평택무궁화클럽은 미랄 장애인 센터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봉사활동을 통해서 여기에 장애인 운동기구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 제안서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보조금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저기 낙하산 같은 기구를 타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저 아이는 척추에 이상이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누워서만 생활을 하던 아이입니다. 근데 저 운동기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동기구였는데요. 우리가 누워서만 보는 세상과 서서 보는 세상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랄 장애인 복지센터는 우리 보조금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 위생 및 청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안전한 식수를 제공을 하고 지하수 자원을 보호를 하고 노상 배변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하수 개발로 안전한 식수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지하수를 오염 방지하는 사업, 그 다음 위생적인 화장실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작년 서아프리카 박람회에서 발굴한 프로젝트인데요. 나이지리아 초등학교의 식수와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의 지역사회 필요평가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위생적인 화장실은 우리가 병균으로부터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여자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봤더니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이게 아마 이제 벌판을 화장실을 이용을 해야 되나 봐요. 그러면은 여자아이들이, 남자들은 쉽잖아요. 어디 구석만 가면 되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을 학교로 가는 걸 굉장히 꺼린대요, 엄마들이.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렇게 써 있었는데 저도 요번에 화장실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요번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산이 33,000불입니다. 아까도 우리 차차기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프로젝트가 우리가 뭐 금액이 커야지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업교육에도 인테리어 비용 뭐 3천만 원, 그 다음에 가구 구입비가 2천만 원, 근데 교육비는 1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갖다 예산을 짜실 때 협력단체가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수혜자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프로젝트인지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몇 년간의 이런 사업 경험을 보면은요, 5만 불 미만, 그러니까 4만 불에서 한 5만 불 사이에 이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규모 있는 사업들을 잘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예산이 커야지만 좋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이 초점 분야는요, 신사가와 영아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산모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로는 인큐베이터 지원 사업과 위생적인 분만실을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월드비전에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9살짜리 여자아이가 3살짜리 동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코뿔소에 다쳐서 사망을 하고 엄마는 동생을 낳다가 감염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요. 이 동생이 태어났을 때도 이 아이는 고작 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신생아를 키웠을까요?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우리 청산 총재님한테 저 모자보건 사업 꼭 해야 되겠다고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제가 막 엄청 징징댔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정말 저소득 국가에서는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경항클럽에서 시행한 의료장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아마 우리 3750 지구에서는 아마 최고로 잘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왜 잘 됐냐면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없는 마을에 이 마을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가서 봤더니 푸놈펜에서 차로 3시간을 가야지 갈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지구보조금으로 보건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산정 검사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산모들을 위해서 우리 글로벌 보조금으로 초음파 장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또 애를 낳으러 보건소로 와야 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구보조금으로 또 앰뷸런스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쪽에 보면은 테마가 쭉 4개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4년에 의해서 걸쳐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또 모니터링 때문에 갔는데 천장에서 비가 샌다 해가지고서 또 우리가 지구 보조금으로 천장 보수비를 또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TRF에서 글로벌 보조금 사업을 갖다가 진행할 때에는 지속성, 연속성을 강조를 하는데요. 똑같은 사업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업으로서 또 하나를 추가하고 또 이 필요성에 의해서 또 다른 사업을 추가를 하고 이렇게 점점 완성도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갖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저 보건소에 방문을 했는데 의료진들이 너무나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반겨줍니다. 그러더니 한 분이 저한테 수직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진 속에 계시는 분은 안 오셨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사진이 좀 작게 나왔는데 누군지 잘 아시겠죠? 우리 저기 재단 상임위원장님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셨어요? 그랬더니 오셨냐고 너무 막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게 나라고 가리키는 그 사진이었는데 그 간호사들이 우리 총재님을 왜 기다렸을까요? 우리 총재님이 뭐 잘생기셔가지고 흠모해서 기다렸을까요? 자기네들한테 절실한 거,
되게 필요한 그 사업을 갖다가 이분이 해주셨다 하는 거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할 때에는 그들에게 정말 절실한 걸 하셔야 되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 예, 이 재단 총재님 임기 끝나셨는데도 작년에 우리를 또 데리고 야 우리 거기 한번 모니터링 가보자 해서 데려가셨는데, 지속적인 이런 모니터링으로 거기는 아마 언젠가는 그 지역의 거점 병원이 돼서 큰 병원으로 발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조금 사업을 발굴해 주시고 계속 추진해 주신 우리 재단 상임위원장님께 저는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기본교육과 문해력입니다. 네. 이 초점 분야는요, 모든 이들에게 기본 교육을 하고 성인 문해력을 증진을 시키고 남녀에게 균등한 교육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구촌에는 아까 우리 이원 총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에 안 가고 바로 일선을 어디 일자리에 찾아가지고 나서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자에게도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외국인 가족의 한국어 교육인데요. 요즘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안산, 군포, 음성 이런 데에는 거주민의 30%가 거의 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기화하려고 하는 또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한국이 잘 살아서가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나다 보니까는 한국어는 잘하는데 모국어를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가신 많은 분들의 2세, 3세가 한국어 못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오면은 그 아이들이 또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의 아이들도 자기 모국으로 돌아가면 그 나라에서도 또 이방인이 되고 여기서도 정착 못하고 자기 나라에서도 정착 못하고 그럼 결국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 교육으로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게 돕고, 그 다음에 또 극동대학교 이 학과 연수를 한번 딱 돌아봤는데요. 저기에서 이 아이들의 진로 체험으로 또 한국에서 정착하는 것도 도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역경제 개발입니다. 네. 이 프로젝트의 초점 분야는 생산적인 활동 기회를 참여시키고 경제 기회와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 취업교육이 있고요. 외국인 이주 노동자 직업교육, 캄보디아 양계장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외국인 이주 노동자 직업교육은 지금 코로나 3년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클럽, 그 다음에 안녕 평촌클럽에서 외국인 직업훈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해외 사업을 하나 보겠는데요. 저거는 캄보디아에 이제 우리가 병아리 농장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수원 영통클럽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 규모는 3만 불밖에 안 되는데요. 60개 농장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3만 불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3만 불의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병아리를 착 사가지고 60개 가정에 나눠준 게 아니고요. 1차로 일단 병아리를 사가지고 60가정에 1차로 한번 싹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닭을 키우고 계란을 가지고 시장 경제 원리를 교육을 합니다. 또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NGO 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1차로 다 해서 교육을 하는 시장 경제를 가리키는데 60개 가정이 한꺼번에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실패하는 가족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병아리를 사서 나누고 또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교육을 시켜야지만 이 사람들 스스로가 이 농장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렇게만 보면은 어려운 가정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안에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은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어린 자녀들의 경제 활동을 막고 학교로 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시애틀 같은 데 관광을 가면은 $1만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이쁘다 하고 1달러 쉽게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보조금 여행을 갈 때 우리 회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1달러 주지 마시라고. 그 아이는 1달러를 받는 그 부모에 의해서 앵벌을 낳았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는 다른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가 처음에 봤을 때에는 그냥 저소득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뜻을 보니 어린 자녀들을 갖다가 학교를 보내고 그들 스스로가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내용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다음은 환경입니다. 천연자원을 보존을 하고 기후 파괴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환경에 대한 프로젝트는 많이 진행된 게 없어서요. 실예를 들 게 없습니다. 일단 보조금 사업의 중요성입니다. 감동적인 봉사는 회원의 동기부여가 되고요. 클럽의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 수원 노선 클럽에서 진행된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수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1, 2차는 캄보디아에서 진행을 하고 3차 사업은 우리가 코로나로 의사들이 갈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요. 우리가 2차 때 여기 캄보디아를 가서 이제 수술 받은 아이들도 직접 만나보고 그 다음에 1차 때 수술 받은 아이들도 면담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기 아까 총선 총대님께서 말씀하신 로타 우리 1차 수술 때 1차 사업 때 수술 받은 아이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마치고 저녁에 메콩강에서 우리끼리 맥주 한 잔을 마시는데요. 우리 클럽 전도덕 회원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타리 클럽이 그냥 친한 동네 사람들끼리 술 한잔 마시는 그런 모임인 줄 알았는데 이런 봉사단체를 하는 데인지 몰랐다. 정말 대단한 것인 것 같다. 나 로타리안이 된 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오신 우리 신입 회원님들은 로타리는 술 마시는 단체라고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봉사를 경험하신 분과 하시지 않은 분의 생각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게 수원 노선 클럽의 기부 현황인데요. 저희가 기부가 많아서 그걸 자랑하려고 올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하기 전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회원수는 거의 50명이 다 되고 있는데 거의 만불한 횟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사업을 하고 난 뒤부터는 우리 기부액이 2배로 뛰었는데요. 그만큼 회원님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보고서,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완료보고서의 기일엄수인데요. 우리가 이 예스라고 나온 거는 그 보고서 제출 기일이 경과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고서 제출 기간이 경과가 되면은 저런 메일이 우리 보조금 위원장님한테 오는데요. 저런 경과 일수가 많은 프로젝트가 누적이 되면은 우리는 신규 프로젝트를 승인받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서둘르지 않고 내가 게으름 부려가지고 우리가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좋은 프로젝트들이 승인을 받는데 제한되지 않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보조금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회장님 계실까요? 일단 뭐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 질병 치료 및 예방에 네. 장애인 단체 재활. 재활 운동기구요? 네, 재활 운동. 예. 그러면 협력 단체하고 예. 회장님 클럽이 어디시죠? 수원 중앙 로타리. 제가 전화 받은 데군요. 네. 네네. 그러면 그 자료 가지고 우리 보조금 위원회와 한번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지금 발표드린 내용 중에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예. 그 지구보조금에 관련해서요. 네. 저희가 지금 교육을 받고 9월달인가 8월달에 신청하고 받는 게 1월달, 2월달인데 그거를 선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보조금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잠깐
강평할 때 하실까요? 아, 예.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우리 총재님께서 강평하시고요. 혹시 글로벌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 재단에 대해서는 중요성은 우리 총재님께서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보조금 관리 세미나를 3월에 하고 그다음 실무 교육을 7월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장님들 임기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벌써 우리가 1월 달부터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나중에 해야지 하고 약간 머뭇거리다 보면은요, 금방 12월 달 오고 금방 3월 달 오고 그러다 보면은 이 보조금 사업을 갖다가 실행하실 수 있는 시기를 놓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서두르셔가지고 적어도 8, 9월 달에는 어저도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보조금 위원회와 한번 회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